한국의 하늘이 다시 한번 들끓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마침내 첫 수출국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항공방위 산업이 충격과 흥분으로 술렁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한국형 전투기 수출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와 동시에 KF-21에 탑재될 국산 엔진이 드디어 특허 생산 승인이 항공기술 자립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의 엔진 독립선언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KF-21은 한국의 자존심이자 기술의 총결집체로 불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엔진이라는 불안 요소가 따라다녔다. 미국산 F414 엔진 의존도, 부품 공급의 제한, 그리고 수출 제약이라는 벽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이 벽을 스스로 부숴버렸다. 국산 엔진의 특허 생산이 확정되면서 KF-21은 더 이상 외국의 기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독립 전투기로 거듭난 것이다. 이번 수출 발표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곧 한국의 항공 주권이 세계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선언이다. 첫 수출국은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KF-21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나토 회원국 수준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며 계약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무엇보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다. CNN 은한국 엔진 독립을 선언하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를 내보냈고, 로이터 통신은 KF-21의 국산 엔진 성공은 아시아 항공시장의 균형을 바꿀 것이라 전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빌리지 않는다. 이제는 경쟁자가 되었다. 고 논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이 아니라 세계 항공산업의 권력 지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국내에서는 자부심과 감격이 교차했다. KF-21이 처음 공개됐던 2021년의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당시 많은 이들이 꿈의 전투기라 부르던 그 기체가 이제는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의 말처럼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빌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파는 나라로 변했다. 이 한마디가 지금의 변화를 정확히 요약하고 있다. 이번 수출 계약은 단지 돈과 무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존심, 국가의 기술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가 놀라고 주변 강국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 KF-21이라는 이름이 있다. KF-21의 개발 과정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도전한 여정이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자체 전투기 개발에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기술력 부족, 예산 한계, 해외 의존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도 한국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라는 목표는 국가적 자존심이 되었고 산업계와 연구진, 공군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초기 KF-21 프로젝트는 보라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2015년 본격 착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E 중심이 되었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설계와 시험을 반복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단단했다. 미국이 핵심 부품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계획은 수차례 지연됐다. 그때마다 비판 여론이 터져나왔고 한국형 전투기는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멈추지 않았다.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기술을 목표로 하나하나의 부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특히 엔진 문제는 가장 큰 난제였다. 고온 고압 환경을 견디는 터빈 블레이드 기술,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료 분사 시스템 등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였다. 한국기술진은 1680도의 초내열 합금 소재를 개발해 엔진 내구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기술은 나중에 국산 엔진의 핵심 특허로 이어지며 한국형 터빈 소재라는 이름으로 세계 항공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KF-21의 첫 시기가 하늘을 가른 2022년 7월의 순간은 한국 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었다. 수많은 기술자와 군 관계자들이 숨을 죽인 채 활주로를 바라봤다. 엔진 저마음이 울리고 KF-21이 활주로를 떠오르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지 시험 비행의 성공이 아니라 30년 넘게 이어진 기술 독립의 집념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그 뒤로 KF-21은
빠르게 진화했다. 블록 1단계에서는 공대공 전투 중심의 기체 성능이 검증되었고, 이어서 블록 2에서는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까지 추가됐다. 2025년 이후에는 블록 3단계로 진입하며 완전한 스텔스화, 전자전 능력, 국산 엔진 탑재가 본격화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4.5세대 전투기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5세대 기술 수준에 근접한 독자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항공 기술력, 방위산업 자립,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이 세계 무대에서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 드디어 세계가 궁금해하던 순간이 찾아왔다. KF-21의 첫 수출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동남아시아의 핵심 전략국 인도네시아였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부터 공동투자국으로 참여했지만 그동안 여러 재정 문제와 기술 이전 논란으로 인해 관계가 불안정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국산 엔진의 특허 승인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는 신뢰할 수 있다며 대규모 도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1차 도입 물량으로 KF-21 24대를 계약했으며 추가로 36대를 검토 중이다. 계약 규모는 8조 원 이상으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약에 단순한 전투기 구매만이 아니라 기술 공동생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KF-21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며 한국과 함께 아세안 방산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 소식은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았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방산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F-16, 수호이-35, 라팔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지만 결국 선택은 KF-21이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동반자 관계를 중시한 결과다. 한국이 제공하는 엔진 독립형 플랫폼, 즉 제재나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자주형 전투기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의 전략 플랫폼이라며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신뢰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고 극찬했다. 그는 또 한국의 개발 철학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지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은 미래로 가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계약의 의미는 단순히 첫 수출이 아니다. 그것은 KF-21이 더 이상 실험적 기체가 아닌 실전 운용이 가능한 완성형 플랫폼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해상작전이 많은 국가에서는 KF-21의 장거리 작전 능력, 고온다습한 환경 적응성, 정비 효율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이 직접 개발한 AESA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그 어떤 서방 전투기보다 안정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단지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KF-21의 수출 협상 과정에는 군사기밀 보호, 기술 공유, 그리고 장기 운용 지원 체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우선시한 한국의 전략적 접근 덕분이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동맹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는 묻는다. 다음은 어디인가?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미 구매 의향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KF-21의 성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이 첫 수출 계약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약의 예고편이 되고 있다. KF-21의 진정한 혁명은 바로 국산 엔진에서 시작된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린 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인 엔진까지 자국 기술로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은 항공기 엔진의 핵심 기술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공급받아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늘 불안했다. 수출, 제한, 부품 의존, 그리고 국제제재의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 한국은 마침내 스스로의 손으로 하늘을 나는 동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에 특허 생산이 승인된 KF-21용 국산 엔진은 KAIX-E1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이 엔진은 추력 11톤급의 터보팬 엔진으로 기존 F414 엔진의 성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열온도
1700도를 견디는 신소재 블레이드, 초정밀 연료 분사 시스템, 저소음 압축기 기술 등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된 핵심 기술이다. 이 엔진의 생산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주요 항공엔진 제조사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의 엔진 독립선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5번째로 자국 전투기용 엔진을 완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략적 독립의 상징이다. 미국의 허가 없이도 중국의 공급망을 거치지 않고도 한국은 스스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엔진의 개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수차례 폭발 사고와 냉각 실패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진은 끝내 문제를 해결했다. 그들은 열 저항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화규소 복합 소재를 적용했고 연소 효율을 15% 이상 끌어올렸다. 이로써 연료 소모량이 줄고 장거리 비행 능력은 기존보다 1.3배 향상됐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핵심 부품이 100% 한국 내에서 생산된다는 점이다. 이번 특허 등록은 한국 방산사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국산 엔진의 설계도와 생산 라인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며 향후 KF-21뿐 아니라 향후 차세대 무인 전투기, 고등훈련기, 해상 초계기 등에도 이 엔진 기술이 확장될 예정이다. 이미 유럽 일부 항공사에서는 공동 기술 협력 제안을 타진하고 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항공 엔진 독립의 장벽을 넘었다며 아시아 항공기술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엔진 특허 승인과 함께 항공엔진 자립 원년을 선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KF-21은 이제 명실상부한 완전 국산 전투기이며 한국은 항공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기술, 인력, 자본, 그리고 자존심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낸 현실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부품 조립국이 아닌 기술 수출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늘을 가르는 소리는 이제 외국 엔진의 굉음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순수한 자립의 소리다. 그 한 줄기의 굉음이 아시아의 하늘을 가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과 첫 수출 발표는 세계 강대국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공식적으로 축하를 보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KF-21이 기존의 미국산 F-35, F-16, F-18 시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CNN이 한국의 엔진 독립선언은 동맹 내 기술 균형을 바꿔놓았다. 고 분석한 것도 그 이유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의존국이 아니라 경쟁 파트너로 성장한 것이다. 중국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의 기술 독립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의 힘의 재편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KF-21의 성능이 J-20이나 FC-31보다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유지비용과 전자전 능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으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더군다나 한국이 엔진까지 자체 생산하게 되면 그동안 중국이 쌓아온 항공기 수출 우위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즉각 반응했다. 로키드 마틴과 프레센휘트니는 한국과의 기술 경쟁 구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F-21의 블록 3버전이 완성되면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F-35의 점유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국은 기술적 자립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압도적이다. KF-21 한 대의 단가는 약 700억 원 수준으로 F-35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 오히려 한국산 부품의 정비 효율과 내구성 면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본 언론도 예리한 분석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항공산업의 중액으로 부상하고 있다. KF-21은 단순히 군사 장비가 아니라 전략적 외교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수출 협상 과정에서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교류와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서방식 무기 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파트너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한국의 접근법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 분석 매체는 한국의 KF-21이 아시아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러시아는 수호이 계열의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동남아 몇몇 국가에서 KF-21로 교체 검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교체가 아니라 기술 주도권의 이동을 의미한다. 한국의 급부상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한 항공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다. 이 발언은 세계의 시각 변화를 정확히 요약한다. 한때 기술 종속의 상징이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표준을 만드는 시대. 그것이 바로 KF-21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다. 그리고 지금 미중 양국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제 한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패권의 흐름을 흔드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KF-21과 국산 엔진의 성공은 단지 군사력 향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산업 구조, 기술 자립, 그리고 국제 전략의 중심축이 바뀌었다는 선언이다. 한국이 처음 KF-21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세계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한국은 확실히 항공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21세기형 산업 독립선언으로 평가한다. 과거의 산업화가 철강과 조선에서 시작됐다면 이제는 항공과 엔진에서 완성된 것이다. 한국은 단순히 기체를 만들고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을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국력의 상징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하늘을 주목하고 있다. KF-21의 성공은 경제적 파급력도 막대하다. 수출 확대는 물론 관련 부품 산업과 소재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한화, LIG 넥스원, KAI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했고 청년 엔지니어들의 자부심 또한 최고조에 이르렀다. 과거 외국의 기술 문서만을 번역하던 연구진이 이제는 외국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쌓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현실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외부의 지원도 기술 이전도 없이 수천 명의 한국 엔지니어와 군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엔진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미래를 만들었다. 이 말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부심으로 들렸다. 한국은 더 이상 방산 기술의 변방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나토 회원국 일부는 KF-21 공동운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동 여러 국가들이 장기 구매 계약을 타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미국조차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일부 기술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독립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KF-21이 남긴 비행 궤적은 곧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선이다. 수십 년간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집념의 끝에 마침내 세계를 향해 비상한 한국형 전투기.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과 의지 그 자체였다.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하늘을 가르는 굉음 속에서 들려오는 건 명백한 메시지였다.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이제 단순한 국가방위의 수단을 넘어 인류기술의 선도자가 되었다. KF-21은 그 출발점이다. 국산 엔진의 굉음이 울려 퍼지는 그날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존경의 시선으로. 이제 하늘은 한국의 무대다. 그리고 그 하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KF-21 보람에 한국의 자존심이자 새로운 항공강국의 상징.